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고 졸업 유예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일단 주목이 되는 건요. 개인 사정 때문에 졸업을 유예할 경우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데 또 지난주에는 경기도에 일하는 청년 통장 참여자 모집도 있었고요. 자, 관련한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사무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감기는 좀 나으셨어요? 네네, 좀 괜찮았어요. 아, 다행이네요. 자, 일단은 오늘 준비된 내용 좀 전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앞서도 전해드렸는데 국회가 지난 30일에 본회의 열고 졸업 유예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라는 이야기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볼까요? 네,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학점을 다 들었는데 졸업을 미룰 수 있는 게 졸업유예제입니다. 그렇죠. 보통 요즘 청년들이 이거를 활용하는 이유는 취업에 있어서 불이익이 갈까 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뭐 예. 졸업 후에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기간을 계속 취준생으로만 있으면 그게 또 불합격의 이유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으로만 있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대학생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현황을 보면 2014년에 대학 9학기 이상 재학생들이 12만 명에 달하고 또 그중에서 취업이 안 돼서 졸업유예를 한 학생만도 2만 5천 명에 달하거든요. 음, 문제는 이렇게 미취업을 이유로 졸업유예를 한 학생들이 낸 졸업유예 등록금 규모가 56억 원이나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수업을 전혀 듣지 않는데도 졸업유예 등록금을 내라고 하는 대학이 있다거나 졸업유예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업을 들어야 하므로 등록금을 내라라고 강제하는 대학이 많았다는 거죠. 학점을 이미 다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졸업을 계속 안 하려면 수업을 들어라, 아니면 등록금을 네네, 내라. 그렇죠. 어, 네, 그렇죠. 네, 생각해보면 대학생들이 졸업 후에 사회에 진입하고 노동자로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취업난으로 인해서 그 다음 과정 진입이 어려워진다면 우리 사회가 당연히 기다려주고 도와줘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대학은 이런 식으로 강제를 함으로써 이제 졸업료의 납부를, 그러니까 네, 어려움을 틈타서 자기들의 이렇게 재정을 확충하는 식으로 이걸 좀 활용을 해 온 거예요. 근데 음, 이 문제는 이제 교육부도 일정 책임이 있는데요. 네네. 교육부는 이렇게 대학 구조개혁 평가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그런데 재학생을 기준으로 이걸 평가하는 지표에서 졸업 유예생들도 재학생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음, 그래서 학교 측은 그 평가에 불이익을 피하려고 졸업 유예생들한테 등록금 납부를 강제해서 졸업을 하도록 유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번 개정안의 내용에는 대학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한테 강제로 등록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그 평가 지표에서 졸업 유예생을 재학생으로 산입시키지 못하도록 해서 졸업 유예생의 적정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음.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 잘 됐네요. 이번에 많은 학생들이 좀 괜찮아졌겠어요, 마음이. 네, 아무래도 예. 예, 취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담은 될 수 있겠죠. 음. 대학 입학금 역시도 좀 비슷한 게 아닐까 싶어요. 학교가 학생들한테 눈먼 돈 요구하는 건 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네네, 그렇죠. 뭐 음. 지금 단계적 폐지가 결정되긴 했지만요. 네네. 입학금은 대학별로 이렇게 천차만별이었잖아요. 네. 뭐, 그 뚜렷한 산정 근거나 집행 내역이 없어서 많은 대학들이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졸업 유예금과 같이 똑같이 활용을 해왔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대학 등록금만으로도 이미 부담은 높아져 있는데 입학금이나 음. 졸업 유예제가 그걸 더하고 있었기 때문에 삶의 조건에 따라서 교육받을 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실 2015년에 청년참여연대가 졸업유예제도 개선이랑 입학금 폐지를 함께 법안으로 청원을 했었어요. 발의를 아, 했었어요. 네. 그랬군요. 지금도 그 처리가 되어 가고 있는 거고요. 네네. 뿌듯하시겠는데요? 아, 네. 사실 굉장히 뿌듯합니다. 등록금 학비도 상당히 비싼데 이런 식의 눈먼 돈까지도 요구를 하게 되면 사실 대학교 다니면서 휴학을 자꾸만 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또 입학금이나 졸업 유예제도 문제는 일단락이 됐다고 하지만 그 밖에 남은 과제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네. 뭐 방금 말씀하신 게 교육비 문제잖아요. 음,
교육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수많은 과제들이 사실 산재를 해 있어요. 네. 가장 먼저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실현이 있겠죠. 음. 박근혜 정부 들어서 반값 등록금 실현했다고는 하지만 네. 학생들이 고지서상으로 받아보는 등록금 액수는 여전히 300만 원을 못 돌고 있거든요. 음. 국가장학금을 성적 제한이나 소득 분위 등의 기준으로 선별해서 학생들한테 지원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원을 못 받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60% 정도가 돼요. 음. 그래서 이거가 개선돼야 된다 이런 과제가 남아 있고요. 네. 또 이 외에도 계열별 차등 등록금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예술계나 이과, 의대 이런 분들은 단과대별로 등록금 액수가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런데 이거를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알아보니까 이 차등 등록금에도 전혀 산정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타 어. 단과대보다 돈을 더 많이 내는데도 학교는 제대로 이제 이 학생들한테 복지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과제를 할 때 그런 거를 제대로 이렇게 도와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음. 이 같은 걸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등록금 심의위원회거든요. 네네. 학생도 등록금 심의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위원회예요. 음. 이 기구도 지금 제대로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서 네네. 이 공심위 구조 개선도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겠고요. 어. 또 요즘 한창 이야기되는 총장 직선제 네. 등 네, 대학 내 민주적 운영에 대한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 과도 다른 과보다 비쌌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2018년 상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참여자 모집이 있었습니다. 지금 마감 날짜 거의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리해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거는 쉽게 말해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에 1,000만 원으로 적립을 해주겠다라는 음. 통장이에요. 네네. 360만 원을 적금하면 이자로 640만 원을 경기도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네, 듣게 되면 좋아 보이는데요. 네. 네. 그래서 올해 일단 근데 이게 또 5천 명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음. 지원 자격이 있어요. 네네. 일단 올해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청년들이 그 대상이고요. 예.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만이 해당이 돼요. 이렇게 음. 설명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네, 이렇게 들으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소득 분위를 본인이 알아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네.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이렇게 검색을 치면 소개 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음. 본인이 신청 대상자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체크만으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네. 소상공인이나 사회적 경제조직 근로자라든가 개인회생 및 변제자 이런 경우 가산점을 조금씩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일부만 혜택을 받는 경우는 가산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해당이 된다, 나이대가 일단 맞다 싶은 청년들은 일단 본인이 해당되는지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수능과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흐름이 있던데 혹시 연세대학교 얘기 들으셨나요? 어떤 건지 아, 정확히. 보니까 지금 수능 학종을 계속 늘려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내고 그러고 있으시잖아요. 학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어, 우리 또 청년을 대변하고 있으시니까 학종에 대한 반대 흐름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학종은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음. 아직 저희 쪽에서 판단을 하지 않은 문제라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기가 좀 음. 어렵네요. 네. 그렇죠. 그래요. 알겠어요. 청년참여연대 쪽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밝히고 있지 네, 네. 않군요. 네. 급하게 또 다른 문제를 여쭤봐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 얘기는 자세히 나눠보기로 하고요. 오늘 많은 얘기 나눠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사무국장이었습니다.